네, 오늘은 M2 유동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M2 유동성 흐름 보시게 되면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YY 흐름이고요. 오른쪽이 쭉 감소를 했다가 반등을 했죠. 제가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인가 이때쯤에 M2가 늘어난다고 그때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당시 만들었던 영상이 이 내용이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M2가 반등을 하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고, 보시면 어찌됐든 지금 광의통화죠. M2 유동성이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증가된 모습. YY 흐름도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된 모습이 나왔죠. 사실상 M2의 증가율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것은 과거 이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 유동성이 쭉 떨어졌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미국 은행들이 결국에는 예금이 늘어나면서 이해 국채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 M2 관련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 사실상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생각을 여기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여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M2가 늘어난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으로 결국 연착륙 시나리오가 다 강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의 M2 유동성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영상들까지 함께 좀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M2 유동성이 이렇게 반등한 모습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이 괴리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달리 단기금융시장, 즉 소파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팬데믹 직전에 단기자금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파금리가 튀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발작 사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에 비해 현재는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다. 단기자금 시장에 한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다라고,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는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단기금리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 유동성 측면 영상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전체 자금 시장이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와 대조적으로 이 실물 경제 내에서 이 신용 창조죠. 한마디로 이 신용 창조의 과정은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다. 돈이 금융시장에만 몰려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행들도 실제로 가게나 기업의 대출을, 즉 자금을 공급하려고 할 때 보면 위험 회피적인 태도가 뚜렷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뒷부분에서 오늘 연준의 베이지북도 살펴보긴 하겠지만, 지금 베이지북에서 나온 얘기가 불확실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연준조차도 사실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대출 심사를 강할 수밖에 없고 미래 불확실성을 되게 높게 측정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태도가 나타나면 신용 창조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금이 실질 경제에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실질적 흐름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신용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신용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자금 흐름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자금 시장 내에서의 통화 유통 속도만 빨라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해졌지만 이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금융시장에서의 풍부한 이 유동성, 안정적인 소파 금리 수준, 이런 흐름들은 실제 실물 부분에서의 투자 위축이라든지 기업들 입장에서도 캐펙스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들, 이러다 보니까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고 해고를 하게 되면 빠르게 채용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소비 둔화라든지 소비 위축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금은 있는데 이 돈이 돌지 않고 결국 단기거래 자금 시장, 즉 금융시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흐름만 놓고 보면 결국 급격한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런 유동성 흐름은 실물경제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신용 전달의 메커니즘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게 아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결국 금융과 실물 경기 간의 이런 단절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바탕 안에서 매크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과거와 굵직하게 다른 특징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파 금리를 비롯한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 점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뭐 이렇게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게 된 결과 금융 스트레스가 떨어지게 된 것이 예전에는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지금 수준으로 높였다면 아무래도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자금 거래가 막히게 되면 뭐 신용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신용 경색이 나타나면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있었죠. 물론 최근에도 SBB 파산으로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SBB 파산도 사실상 깊게 들어가 보면 제가 관련 영상도 있지만 이거는 부채단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자산단에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준이 빠르게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어찌됐든 차치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높였음에도 단기 유동성이 현재는 아직 여유롭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과잉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이죠.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서 QE가 공급됐고 특히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전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지출을 정부가 직접 가계에 돈을 꽂아주게 되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이라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용 창출이 일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이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났고 뭐 어찌됐든 과잉 유동성 공급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갈피가 있겠죠. 사실 여갈피도 예전에는 없던 그런 디테일한 연준의 장치입니다. 대체 안전장치가 또 하나 생긴 거고 더불어서 금융기관들이 위험회피 성향이 또 높아지면서 물론 지금은 대출 태도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여전히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민간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 대출이 확장적으로 신용창출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유동성의 착시가 결국 겉보기에는 시장의 자금이 우리 금융시장의 자금이 풍부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실물경제와의 괴리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실물경제에서 신용 전달이 계속 막히게 되면 결국 성장은 정체되고 중소기업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돈은 있는데 돈은 돌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할지 몰라도 실물 경기에서는 상당히 긴축 강도가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즉 유동성 착시 효과에 따른 이 실물경제 괴리 효과가 언젠가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 양상으로 리세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실업률이 치솟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제 경기 침체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이런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면 위기 징후, 이상 징후가 지연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융 시스템의 장점이 이 실물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어느 정도 스프레드의 경고성 효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초기의 경고음이 이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으로 해서 묻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런 상황에서 실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때는 더 늦게, 더 깊고 더 충격적으로 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흐름에서 이 M2의 흐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M2나 유동성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카테고리 영상 보시면서 좀 더 깊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카테고리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 영상에 모든 유동성 영상이 담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굵직한 내용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베이지북에서도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나왔죠. 5개 지구만 성장을 했고 4개는 감소, 3개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징은 무역 정책이 불확실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비 지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더 낮아졌죠. 하지만 차량이라든지 내구재 이런 제품은 아무래도 관세 전 사재기 현상으로 구매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소폭 성장에서 혼조로 이어졌습니다. 다수 지역에서 고르지 않거나 활동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동산계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개선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결국 다가구 주택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폭 증가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지구에서 무역 불확실성으로 악화됐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크게 나빠진 것이죠. 고용 흐름 보시게 되면 정체 또는 소폭 증가되는 흐름인데 해고를 하고 나서 채용을 빠르게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흐름도 완만한 상승세죠. 이전보다 속도는 둔화된 흐름이고요. 물가 보시게 되면 완만한 상승에서 보통 수준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세가 새로운 위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을 차트화해서 보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 활동은 보시게 되면 쭉 떨어지는 가운데 이번 4월달 좀 급증한 모습, 물가 흐름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죠. 다만 불확실성의 흐름이 이렇게 높아졌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크게 증가한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이 89회 언급이 됐는데요. 직전 달 45회, 1월달 13회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죠. 보시면 과거 흐름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연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최근 베이지북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이 둔화가 되고 고용도 둔화, 전망에 대한 기대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반영이 돼서 이런 차트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절반 정도가 현재 침체라든지 위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번 베이지북 정리를 해보면 지난달 경제활동과 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지금 상황이다. 연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갖고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모로 경기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이지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